머나먼 남쪽 바다. 푸른빛 하늘과 쪽빛 바다가 만나 병풍처럼 둘러싸인 섬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오롯이 그 역사를 간직하고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준 자연의 그림 속에 사람들 또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섬, 바로 거문도입니다. 육지의 최남단인 고흥반도에서 약 40km, 여수반도에서는 약 115km 떨어진 해상교통의 요지 중 한 곳입니다. 거문도는 고도, 서도, 동도 총 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고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3호교, 그리고 서도와 동도를 연결하는 거문대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거문도는 출하하거나 만선으로 돌아올 때 흥겹게 부르던 노래인 거문도 뱃노래가 4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전되어 전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남이안 최초의 등대와 함께 등대까지 가는 아름다운 동백숲 산책로,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바닷물이 맑은 유림 해수욕장 등 휴양지로 잘 알려진 섬입니다. 고도의 경우에는 동에서 서로 곱게 뻗은 산자락을 중심으로 섬 왼쪽 편에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 거문도의 행정기관 및 여러 편의시설들이 중점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또한 서도는 북쪽에 237m의 음달산과 남쪽에 128m의 수월산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섬으로 과거 거문도의 중심지인 장촌과 함께 변촌, 덕촌 등의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동도는 247m의 망향산을 최고봉으로 하여 섬 왼쪽 편인 서도의 마을과 바라보며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이 일대의 해상을 방빅해 한 거문진이 있던 유촌마을과 거문 3호 팔경에서 대나무 숲에 밤비가 내리는 풍경으로 유명한 죽촌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위 34도 선에는 신안 가거도, 제주의 추자도, 완도의 여서도 등의 폐총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들과 모두 유사한 시기의 문화 양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문도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 이전 지명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바로 고초도, 삼도, 거문도의 명칭입니다. 이 중 고초도는 역사 기록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명칭입니다. 그 기록은 1423년 9월에 전라도 고초도에서 전 만호 이기생 등이 뒤쫓아 적의 배 한 척을 납포하고 적의 머리 8급을 베고 바다에 투신한 자가 13인이었다. 이러한 공을 세운 자들의 시상에 관한 기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고초도를 대신하여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흥양의 삼도입니다. 1497년 외적의 배 한 척이 흥양 삼도를 범하여 고기를 낳고 나무하는 사람 4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삼도의 명칭은 정조실록과 19세기 말
고종실록 때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문도라는 명칭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국군이 삼도를 점령하였을 당시에 청나라 정여창이 삼도에 와서 주민들과 필담을 나누었다. 거문도인들의 글 솜씨에 놀라 거문이라 하였다. 특히 주륜의 시문은 걸출했다. 이후 삼도를 거문이라 칭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문도 사람들 대부분이 알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청나라지요. 청나라에 가서 그가 거문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니까. 여기 보고서를 여기 와서 듣는 보고서를 여가 그때까지는 삼도인데 섬이 세 개니까 삼도인데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했던가 거문도라고 했어. 그래서 정여창이 거문도란 이름을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여전히 거문도의 호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정식적으로 거문도라고 개칭하게 된 연유는 거문도에 설치된 새로운 수군진의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호남 진지 부살에 거문도 진조에 홍양현 지방의 삼도라 있는데 거문도라 개칭하여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확장 과정에서 거문도는 조선, 청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 등의 서양 열강의 중요한 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안 가운데에 자리하고 인근의 풍족한 어족 자원을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상 중요한 장소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885년 영국이 러시아 제국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거문도 사건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영국군이 주둔하면서 찍은 각종 사진들과 함께 당시의 거문도 사람들 그리고 조선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일본인들의 이주가 가속화되었습니다. 1920년대 거문도는 거대한 발동선의 취향과 어업 기술의 발전으로 남해안 최대의 어업 전진 기지로 변모하였으며 1930년부터는 어업의 극성기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있던 거문도는 지금까지도 일본식 근대 가옥 등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부터 거문도는 농업보다는 어업 등으로 더 잘 알려진 섬이었습니다. 거문도 자체가 땅은 넓어도 논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터는 이제 상추, 배추, 시금치, 무시 뭐 이런 거 조금씩 하고 다른 농사란 게 없어요. 주로 산비탈을 일군 밭농사 중심으로 보리, 고구마, 마늘 등을 재배하였고 대부분 현지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산비탈 빈 땅에서 아름아름 소일거리로 채취했던 쑥은 일찍부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일찍 나는 곳으로 그 향과 품질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아버지가 지금 70 안 난데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덜에 야생쑥 그걸 조금씩 뜯어다가 이제 이렇게 막 여기 쑥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사갖고 여수로 이제 보내주면 그걸 이제 조금씩 해다가 그 사람들 팔. 때문에 거문도 밭 대부분은 다른 작물보다는 쑥 위주로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거문도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거문도 쑥 시작한 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산업화된 것은 2009년도부터 육지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 섬이다 보니까 기온이 따뜻하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서 쑥이 이렇게 자라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문도의 쑥 채취는 겨울에도 영상의 날씨를 유지하는 날이 많아 가장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월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쑥은 나물용이나 떡을 만드는 용도로 채취해 판매하고 6월 이후에는 쑥에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채취하지 않고 방생하게 됩니다. 거문도 쑥은 쑥 재배 및 가공과 관련된 영농조합 등이 결성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하여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비료 또한 정해진 비료 제품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받았잖아요. 친환경 인정을 받은 곳이라서 친환경 제품 이제 이 퇴비도 친환경 제품 퇴비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는 약품도 농약 거의 안 하시피 하겠네. 농약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제초제 하면 안 되고 자, 이 비료도 이게 정해진 그 양만 해야지 더 이상 또 하면 안 되고 어업이 성행했던 거문도는 예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 풍어 등의 목적을 가진 여러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원래는 정월 14일에서 15일이었고 거문도 내 선주 또는 여러 마을에서 각각 풍어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력 4월 보름 그리고 거문도 수협 주간으로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감내 어업인의 고증을 받아 풍어제를 우리 수협에서 주관하여 감내 어업인과 함께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두리 영감제를 시작으로 풍어제가 열리면 제관들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유교식 절차에 의해 성대하게 제사를 치르는데 부정굿, 당굿, 제수굿, 헌식 등을 비롯해 거문도 뱃노래 시연, 용왕제, 그리고 거북제를 마지막으로 제를 지내고 이후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 함께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 거문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장 중 하나입니다. 그중 유명한 것은 바로 가을에 잡히는 갈치와 겨울의 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석 무렵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11월까지 나는데 이제 수온에 따라 강가에 붙을 수도 있고 멀리 또 100도 밖에까지 나갈 수도 있고. 보통 갈치잡이는 6월부터 10월까지, 삼치잡이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일 잘 잡힌다고 합니다. 시기가 다른 만큼 서로 잡히는 시간대도 다른데요.
갈치는 보통 저녁 6시, 7시부터 다음날 동이틀 무렵까지 삼부도 주변에서 낚았다고 합니다. 경남 고성에서부터 백도 인근까지 내려오는 경로를 따라 제주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거문도의 갈치 또한 살이 통통하고 아주 맛이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유난히 빛깔이 고운 갈치를 보고 있으면 절로 군침이 도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삼치잡이는 보통 동이틀 무렵에 나가 한나절 넘게 조업을 합니다. 어장은 과거에는 섬 인근에서도 자주 잡혔지만 최근에는 한두 시간 정도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나가야 잡힌다고 합니다. 삼치는 배 중앙에 달린 큰 낚싯대 2개를 펼치고 낚싯대에 줄을 달아 배를 이동시키면서 잡는 방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삼치가 물면 낚싯줄에 걸린 고무줄이 늘어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먼저 고무줄이 쫙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고무줄이 늘어납니다. 멀리서부터 끌려오는 삼치의 모습은 힘이 얼마나 센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작업은 물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있기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거문도 사람들. 그들에게 바다는 보물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거문도의 풍경은 다양합니다. 자연의 이름으로 오랜 시간 다듬어온 모습은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시간의 힘을 빌린 자연이 조각한 풍경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자연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바다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기에 살아오고 바다가 있기에 살아가다. 바다는 양식도 주고 희망을 준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바다는 거문도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다가 주는 만큼 그만큼만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